올림픽 복싱에서 금메달까지 딴 복싱 세계 챔피언이 맨손 격투기에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만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허울뿐인 복서가 아니라 세계 최정상을 2번이나 차지한 제임스 디게일.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무명 복서들이 즐비한 BKFC의 역대 최고의 커리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된 디게일은 지금까지 BKFC의 양상과는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과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맨손 복싱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맨주먹보다 화끈하고 화려하게 싸우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사전 등록 100만 명 돌파! 작년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MMORPG이죠. 아키텍트가 드디어 출시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요새 틀면 나오는 이 광고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광고가 재밌어서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5개의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어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직업을 고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스마다 타격감이 통쾌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격투기 팬이라 전사를 고를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전투 사제로 눈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키텍트가 그래픽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커스터마이징도 자유로워서 몰입도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동 사냥이랑 수동 사냥이 모두 가능해서 저처럼 컴퓨터 앞에서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자동으로 캐릭터가 성장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손맛을 느끼고 싶으실 땐 수동 사냥으로 직접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아키텍트는 오는 10월 20일에 정식으로 론칭하고요. 그 하루 전날인 10월 21일에는 사전 다운로드 및 캐릭터 생성이 오픈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사전 등록하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경품에 응모하실 수도 있고 사전 등록만 해도 23만 8천원 상당의 실제 판매 패키지를 100% 드립니다. 사전 등록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 꼭 확인하셔서 경품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키텍트는 오는 10월 22일 수요일 정오이죠. 낮 12시부터 정식 론칭하고 하루 전날인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는 사전 다운로드가 열리고요. 3시간 뒤인 오전 11시부터는 사전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화요일에 초크 걸고 안바 이 아이디로 캐릭터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게임상 저 마주치신다면 인사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키텍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 아키텍트 사전 등록 중. 1986년 런던 태생인 제임스 디게일은 그레나다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영국 출신의 백인 어머니를 두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축구와 육상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9살 무렵 런던의 전통 있는 체육관에서 복싱을 시작한 디게일은 청소년 시절 수많은 국내 대회를 휩쓸었으며 거칠고도 감정적인 스타일로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영국 대표로 커먼웰스 게임에 출전한 디게일은 우승 후보로 뽑혔으나 동메달에 그치고 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게 된 디게일은 싸움꾼 스타일 대신 보다 영리한 스타일을 장착하면서 복싱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무대에서 경험을 쌓던 디게일은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그는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2007 팬 아메리칸 게임 금메달리스트 등 수많은 강적들을 만나지만 특유의 여유가 느껴지는 복싱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아마추어 전적 79승 16패를 남긴 채로 계약금 20억을 받고 프로 무대로 진출합니다. 이때부터 영국 복싱계의 차세대 스타로 불리던 디게일은 프로 데뷔 2년 동안 10승 무패 8KO를 달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우스포이지만 오소독스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프로에 안착한 디게일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신장 185cm, 리치 188cm로 76kg 슈퍼비들급에서 준수한 신체 조건과 상대에 따라 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옵션을 장착한 그는 수비를 할 때는 수비만, 공격을 할 때는 공격만 하는 게 특징으로 스위치를 켜는 순간 미친 듯이 연타를 쏟아냅니다.
또한 사우스포에서는 레프트 단타가, 오소독스에서는 짧게 치는 연타가 발군인 디게일은 단순히 양쪽 스탠스를 쓰는 게 아니라 공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탠스가 바뀌는데요.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복싱으로 체육관 동료였던 조지 그루브스를 상대하던 디게일은 12라운드 내내 주도권을 갖고 흔들었으나 지금까지도 논란 중인 엇갈린 판정으로 패배합니다. Fight when Groves seems to go to sleep a little bit. It cost him. Oh, DeGale, two good shots here and body shots as well. He's got Groves backed up. Another blood. DeGale is cut on the cheek. Got Groves there trapped in the corner. Groves. 그렇게 완벽한 전적에 금이 가버린 디게일은 지난 패배는 판정단의 오판임을 증명합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출전하여 승리를 쌓아가던 그는 유러피안 슈퍼미들급 타이틀과 WBC 실버 챔피언에 등극하고 전 WBC 챔피언 크리스찬 사나비아를 잡아내는 등 격이 다른 실력으로 10연승을 질주합니다. 그리하여 IBF 슈퍼미들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디게일은 2004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24승 1패를 기록 중인 안드레 디레를 만나는데요. 포켓으로 들어가서 연타를 치고 싶지만 안드레가 꼿꼿이 위치를 고수하자 클린치로 연결되고 반복되는 패턴에 기다렸다가 받아치기를 시도하면서 그동안 손쉽게 풀어갔던 디게일이 답답한 양상에 처합니다. 그러자 디게일은 올림피언의 위험을 알 수 있는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잽잽투로 어깨 죽지를 가격하며 카운터를 유도하던 그는 디렐의 뒷손 타이밍에 크로스 카운터를 장렬, 패턴을 주입하고 그대로 받아먹는 공격으로 선취점을 따냅니다. 그 뒤 시간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다운을 얻어낸 디게일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머릿속을 흔드는데요. 웬만해선 볼 수 없는 거대한 낙차의 오버핸드를 친다거나 스탠스 전환으로 거칠게 따라가던 디게일은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기술적인 복싱으로 안드레를 요격합니다. 그리고 디게일은 패턴 파악이 불가능한 다채로운 복싱을 보여줍니다. 안드레가 뒷발 중심을 유지하자 머리를 가슴 높이로 낮춘 다음 포켓으로 파고들던 그는 맞을 때는 확실하게 빠짐으로써 리스크를 떨어뜨리고 긴 팔을 활용하여 복부와 앞면을 동시에 막아냅니다. 즉 수비를 할 때는 안정감이 돋보이지만 공격 턴을 가질 경우 브롤러로 돌변하는 디게일은 마음먹고 아웃복싱을 펼친다면 포인트 운영이 가능하지만 타고난 성향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풀어가던 디게일은 하드펀처 안드레가 빅샷을 못 치도록 강제하고 적절한 시점마다 강렬한 공격을 날려주면서 12라운드 경기 끝에 판정 승리를 거머쥡니다. Same thing BJ said. The fact that he's put his oh my god, this fight, it's a big fight. And again, there's Darrell. Bell rings. And DeGale going to work on the body. 그리하여 영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프로복싱 메이저 챔피언에 등극한 디게일은 전 IBF 챔피언 루치안 부테와 35승 6패의 로제리오 메디나를 잡아내며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그는 비록 어깨 부상의 여파로 케일럽 트루엑스에게 패배하지만 은퇴를 걸고 출전한 2차전에서 타이틀 탈환에 성공하고 부디 머니파이트를 원한다는 이유로 IBF 타이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2019년 WBO 미들급 챔피언 크리스 유뱅크의 아들 크리스 유뱅크 주니어와 싸우게 된 디게일은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복싱으로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데요. 무리하게 들어가다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동안 접점을 주지 않던 디게일이 대위기에 빠집니다. 그렇게 다운을 헌납했으나 뒷중심을 유지하되 기습으로 리듬을 끊어주던 그는 단타에서 클린치로 이어지는 위기관리 노하우를 보여주고 필사의 원패턴으로 시간 벌기에 성공하면서 몸 상태를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나 과도하다 싶을 만큼 원패턴을 고집하던 디게일은 수비에는 성공했으나 공격에선 특별한 그림을 만들지 못하는데요. 2-3년 전부터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생각했다는 디게일이 예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두 번의 다운을 빼앗긴 끝에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하여 25승 1무 3패 15KO를 기록한 디게일은 이 경기를 끝으로 프로복서 생활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그는 복싱을 하면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떠날 시기가 도래했다며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는 짧은 소감을 남깁니다. 그런데 2025년 6년 동안 소식이 없던 디게일은 뜬금없이 BKFC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는데요. 그는 망가진 신체가 회복됐고 정신적으로도 중무장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글러브 없이 싸워보겠다는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런 디게일과 맞붙게 된 맷 플로이드는 2021년에 데뷔한 신인입니다. 1989년생으로 30이 넘어서 프로에 올라간 플로이드는 2023년까지는 호주에서 2024년부터는 태국에서 활동했으며 15승 2패 10KO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진흙탕 싸움꾼으로 솔직히 프로복싱보다는 MMA에 어울리는 플로이드. 그는 칼라타이를 잡아놓고 때리거나 머리부터 들이밀어 박치기를 유도하는 등 클린치 상황에서 반칙 공격을 자주 섞어 경기 운영이 더티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저분한 양상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나타내는 그는 펀치력은 물론 맷집까지 좋기 때문에 어설프게 인파이팅을 시도했다가 화력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Good 1-2, landing down the middle, straight again. The interesting thing in boxing is if you give the referee just enough, and there it is. 즉 프로복서라고 하기에는 투박한 펀치 궤적과 불안한 밸런스를 가졌지만 이를 기세와 호전성으로 돌파하는 플로이드는 타고난 기질 자체가 맨손 복싱에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더티복싱의 경우 프로복싱에서는 반칙이지만 BKFC에서는 마음 편히 써먹을 수 있으며 강강강 리듬 역시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한다면 프로복싱보다 어울리는 무대를 선택한 플로이드. 그는 BKFC 데뷔 전부터 레전드와 매칭되어 단번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복싱 커리어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디게일은 6년의 공백이 있는 데다가 마지막 시합에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배당률도 동률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거칠게 달라붙는 플로이드가 전매 특허 더티복싱으로 포문을 열어봅니다. 중거리를 잡고 싶지만 라이트 기습타에 포켓을 내주는 디게일. 플로이드의 전략은 오로지 진흙탕 싸움입니다. 기세에서 밀린다면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부딪히고 알게 모르게 박치기와 서밍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선수 모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칼라타이가 눈의 가시로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비집고 들어가는 디게일.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잡아놓고 패버리는 플로이드. 기술에선 밀린다는 가정하에 싸움의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칫하면 폭력 사태가 날 것 같은 심각한 반칙이 나오는데요. 종료벨이 울렸으나 플로이드가 박치기를 장렬하면서 심판진이 선수보다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디게일이 인앤아웃을 시도하지만 짧게 치는 라이트에 다운되기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프로복싱에선 경험해볼 수 없는 주먹 맛에 혼쭐이 나고 있는 디게일. 투박한 스윙이라도 맨주먹이라는 특성상 한 대만 걸린다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디게일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자 사기가 올라가는 플로이드. 벌써부터 기세가 꺾인다면 역전할 수가 없는데요. 마찰이 생길수록 디게일이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뒷중심을 잡아놓고 수싸움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디게일은 노련미가 돋보이는 전략으로 어두워지던 흐름의 반전의 불씨를 지펴냅니다. 상대방이 기다렸다가 받아치기를 반복하자 거리를 뚫는 순간 즉각적으로 오른팔을 잡아버리고 동시에 머리를 붙임으로써 더티복싱을 봉쇄합니다. 즉 때릴 건 때린 다음 MMA식으로 묶어버리는 기발한 방법인데요. 그런 원패턴이 계속되자 플로이드의 낯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답답한 신경을 폭력적으로 분출하지만 세컨 측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가자 수동적이었던 플로이드가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한 번이라도 경합이 발생하면 반드시 빔에 너를 섞어주는 플로이드. 그러나 더티 플레이를 견디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히트앤클린치로 점수를 축적하는 디게일. 그럴수록 움직임이 고착되자 패턴을 읽기가 쉬워지고 이제는 길거리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심판의 입장에선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부딪히고 더티복싱이 난무하는 가운데 고통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휘두르던 두 선수는 BKFC가 얼마나 위험하고 원초적인 무대인지를 선수 생명을 깎아가며 보여줍니다. 대놓고 눈을 찌른다거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떼어놓을 때까지 줄기차게 치고박던 두 사람은 길거리 싸움 같은 치열한 시합을 연출한 끝에 길었던 5라운드를 마칩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디게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기술 대신 싸움꾼의 기질이 나왔는데요. 맨주먹에 첫 타를 맞는 순간 당황하는 듯 보였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클린치 작전에 돌입한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Hard punches at times, falling into his opponent. He can keep those there and ordered them to separate. That ends round number 3. Now round number 3 continues. Serve him well. Good right hand lands from Floyd.
그리하여 유혈이 낭자하는 시합 끝에 7년 만에 승리를 거머쥔 디게일은 맨주먹 복싱의 위험성을 느꼈는지 데뷔와 동시에 포기 의사를 전합니다. 그는 매니지먼트를 통해 베어너클이 자신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며 복싱의 규율과 존중이 다음 행보의 기준이 될 것이라 발표하고 가능하다면 프로복싱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BKFC는 아웃복싱을 통달하지 않는 이상 끔찍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아무리 격투기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꺼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커리어 말년이 돼서야 BKFC에 도전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BKFC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임스 디게일이 포기 의사를 철회하고 역사상 최초로 프로복싱 BKFC까지 재패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선택을 주목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